안녕하세요. 미래 라디오의 이성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어린 왕자의 다음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난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이렇게 이름이 붙은 큰 행성들 밖에도 때로는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다른 별들이 수백 개도 더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이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라고 믿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어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보인 적이 있었다.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에 대해 길게 논증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이렇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양복을 입고 논증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앤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고 나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는데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에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비로소 그들은 소리친다. 정말 예쁜 집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정말 멋진 아이였다는 것이고 그 애가 웃었다는 것이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행성 B612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질문 따위를 늘어놓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이렇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숫자 같은 것이야 우습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선녀 이야기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옛적 한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별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갖고 싶어서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이 싫어서 하는 말이다.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그만큼 슬프기도 하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도 언 6년이 되었다. 내가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림 물감 한 갑과 연필 몇 자루를 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6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본 것밖에 달리 그려본 것이 없는 처지에 물론 힘이 닿는 한 그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는지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영 딴판이다. 키를 어림잡는데도 좀 서투르다.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다. 옷 색깔을 놓고도 역시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되든 안 되든 이렇게도 저렇게도 더듬거려 본다. 필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 잘못을 저지를 것만 같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자기와 같으리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를 꿰뚫고 그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얼만큼은 어른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마도 늙어버렸나 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